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자료를 가지고 어떤 툴을 써서 만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고 계시는 다이어그램은 생키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비율이 다른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비율들의 변화를 서로 연결되는 선으로 표현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도 도전해봤는데 도무지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생키매틱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단순하게는 그냥 이런 코드 같은 것들을 입력해서 만들어내는 도형들인데, 제가 요거를 사이트에서 그려놓고 파워포인트로 옮겨서 부가적으로 편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원본이랑은 스타일이 약간 다르게 지금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생키매틱.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SNS에서 보시면 어느 회사는 어떻게 돈 벌까 이런 식으로 요즘 SNS 자료에 좀 많이 보이고 있는 형태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들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트라이 생키매틱 한번 눌러줬고요. 이게 사이트가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광고들이 좀 많은데 그거는 좀 접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풋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텍스트들이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했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하게 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생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 그거였어요.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실질적인 소득이 내가 상층이나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판단했을 때는 내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례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DI라는 곳에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조사를 이제 한 결과 실제로 소득이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그래도 주관적인 개념은 조금씩 다르거나 아니면 내 객관적인 소득과 그대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한 3,000명 가량의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했고 이렇게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그 비율을 제가 1000% 단위로 환산을 했어요. 1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을 때 몇 명의 사람 정도의 비율이 이 부분에 속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인원수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조금 더 심플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소득이 객관적으로도 높은데 주관적으로도 내가 상층이라는 걸 아는 경우에는 상층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주관적인 판단은 중층이나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서는 심리적 비상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보고서 자체에서는 소득이 객관적으로는 상층인데 주관적으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설문조사에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소득은 중산층에 해당이 되는데 주관적으로 나는 상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7명 정도, 내 소득과 주관적인 판단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핵심 중산층이 513명, 그 다음에 소득은 중인데 주관적으로는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99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이 하층인데 본인들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이제 2명이고요. 소득이 하층인데 주관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객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판단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고서 꽤 재밌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같은 게 나왔을 때 실제로 이 정책이 나를 위한 것인지 이제 판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혹은 어떤 타겟층에게 정확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타겟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런 문제점에서 시작한 보고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랑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꽤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비율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이그래프로 이런 내용들을 다 쪼개가지고 표현하기에는 시각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좀 작업은 좀 복잡할지언정 좀 직관적으로 내용을 쪼개서 보여주는 그래프가 필요하겠다, 다이어그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생키 다이어그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사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계별로 그 데이터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다 영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다가 한글 입력하셔도 한글로 다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건 한쪽은 소득의 상중하를 넣을 거고요. 다른 한쪽을 여기만 넣어가지고 이게 상층인지 심리적 그 중산층인지 이게 주관적 부분과 객관적 부분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한 2단계 정도만 설정할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나가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 시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그리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내용을 입력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버젯이라고 하는 중간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버젯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는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밑에 부분 그냥 지워주시고요. 저는 처음에 이 툴 자체에 적응할 때는 단어를 좀 바꿔가면서 써봤었는데 이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방식으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 다 한번 지워보시면 그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그 상단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바로 도형으로 나오고요. 일단 처음부터 한번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작성을 할 건 본인의 소득을 상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적으로도 혹은 주관적으로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상층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수치상으로는 1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숫자상으로는 10명이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1000% 단위로 환산을 했을 때 10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이 영상 자체에서는 이 툴을 어떻게 쓰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소득은 실제로는 중산층에 해당이 되는데 소득을 중으로 바꾸죠. 네, 소득상, 그 다음에 소득중. 본인들을 상층으로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17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본인들의 소득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어가 같으면요, 알아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득은 하에 속하고요. 본인들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2명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소득 상중하로 왼쪽 편이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세 개의 그룹들이 모두 합쳐져서 상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그룹은 어디를 주로 볼 거냐면은 심리적 비상층이라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소득이 상층에 속하는데 본인들은 상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비율상으로는 꽤 높습니다. 이 정도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소득이 상인 사람들 중에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 그러니까 본인들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머지 데이터들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할 거예요. 한쪽에 있었던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소득은 중산층에 중 쪽에 속하고요. 주관적으로도 본인들을 중산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핵심 중산층이고 비율이 꽤 높네요. 513명이 나오고요. 자, 저층 중에서도, 그러니까 소득이 하에 속하는 부분에서도 본인들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네요. 자, 그리고 본인들의 소득은 객관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데 본인들을 하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약 중산층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비율상으로는 199명 정도가 있네요. 이것도 작은 비중은 아닌데. 자, 그리고 소득은 하에 속하고 본인들의 주관적으로도 이제 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49명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자, 4개 부분이 있고요. 자, 제가 상층에다가 넣어놨네요. 여기를 하층으로 한번 바꿉시다. 네, 그럼 이렇게 총 5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나오고 아래쪽에 버젯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입력하지 않았던 기본 프리셋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그 노드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여기 부분을 노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지나가는 부분들을 플로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 싱글 플로어라는 부분이 여기 컬러를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다른 툴로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 굳이 이 컬러를 지금부터 수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부분을 좀 구분을 짓고 싶어가지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제가 컬러는 좀 따로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한번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한번 볼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퍼져 있는 형태의 생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보통 어떤 작업을 더하냐면 한쪽을 몰아주고요. 한쪽을 조금 펼치는 식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근처로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위아래를 바꿔주시거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한 순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 소득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좀 더 많죠. 이렇게 한번 몰아서 봅시다. 소득 하도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하층도 이렇게 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좀 요 플로우가 많이 곡선화가 좀 세야 개인적으로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좀 많이 만져보고 많이 수정을 해보고 요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요 사이에 차이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보기 그래도 좋아야 좀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나 아니면 각도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잡아주시고 대신 양옆으로 이게 시작점이랑 끝점은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면은 기본적인 생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사실 사용해봤던 거는 SVG 파일로만 거의 활용을 해봤습니다. 네, PNG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편집이 안 되는데 SVG는 도형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기 때문에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SVG를 눌러주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파워포인트에서 작성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Thinkimatic.com에서 SVG로 다운로드 받으면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파일 상태에서 저는 컨트롤 쉬프트 G나 그룹 해제 이용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그룹 해제를 해주시면 텍스트들은 좀 어색하게 깨져요. 그런데 가지고 오려고 했던 부분은 요 안쪽에 있는 이 플로우들이기 때문에 얘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를 선택을 해주고 복사해서 일단 원본 남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옮겨가지고 그룹화 해줘서 옆으로 넓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위아래 이렇게 옮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색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다른 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선색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선색으로 한번 바꿔주시고
얘도 이제 투명도를 만약에 조정한다라고 그러면 현재 투명도 한 55%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순서 바꾸는 거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순서 바꾸는 거나 이런 정리는 생키다이어그램 그 생키매틱닷컴에서 하시고 전체적인 길이나 너비나 비율 조정하는 거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툴들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성본에서는 얘를 뒤집었습니다. 회전을 시켜가지고 위아래로 좀 편집을 해봤었고요. 가로 방향보다는 세로 방향이 그냥 좀 더 예뻐 보였다라는 되게 개인적인 이유로 작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에는 힘든 한 장의 자료예요. 부과되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야 이해되는 자료인데 사실 그거 하나가 좀 초점에 있었어요. 본인들의 소득이 실제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구간에 따라서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조금 재밌게 느껴져서 참여했던 작업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오피스 프로그램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사실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특정한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툴들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툴들을 이참에 알고 계시면 특정하게 그려야 되는 그래프들이 따로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이트들의 도움을 받아서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고,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SVG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SVG로 다운로드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데이터 시각화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데이터 시각화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나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